딸이 사랑에 빠졌다고 했을 때 나는 축하해줬다. 하지만 그 남자의 손에서 이걸 봤을 때 알았다. 그 사람은 유부남이었다. 그리고 그 부인의 얼굴을 나는 직접 마주했다. 우리 딸이 유부남을 좋아합니다. 두 엄마의 눈물로 이어진 이야기. 엄마, 나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 만났어. 그날 나는 몰랐다. 그 좋은 사람이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걸. 박정옥은 거실 창가에 서 있었다. 오후 햇살이 레이스 커튼을 타고 부드럽게 쏟아졌다. 커피 향이 희미하게 남은 공간, 오래된 시계 초침이 느리게 움직였다. 현관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왔어. 수진의 목소리는 유난히 밝았다. 정욱은 고개를 돌렸다. 딸의 얼굴엔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 어머, 얼굴이 반짝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정욱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쪽이 묘하게 떨렸다. 수지는 가방을 소파 위에 던지고 어머니 옆으로 다가왔다. 엄마, 이번엔 진짜야. 나 좋은 사람 만났어. 두 눈이 반짝였다. 그 눈빛이 너무 순수해서 정욱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회사 사람이야. 성실하고 차분하고 엄마도 꼭 만나봐야 해. 정욱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이는? 7살 위야. 괜찮지? 정욱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오래된 걱정이 스쳤다. 사람을 믿을 땐 상처받을 각오도 해야 한다. 주말이 되자 수진의 초대로 레스토랑을 찾았다. 한남동 언덕에 자리한 고급 레스토랑. 유리창 너머로 봄 햇살이 반짝였다. 입구에서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한기석입니다. 그는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정욱은 첫인상에 안도했다. 말투는 차분했고 표정엔 예의가 배어 있었다. 창가 자리에서 셋이 마주 앉았다. 기석은 부모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다. 지방에 계신 노부모,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 단정한 일상. 말하는 내내 눈빛이 흔들림이 없었다. 정욱은 그 안정감에 마음이 풀렸다. 식탁 위엔 따뜻한 스테이크와 와인이 놓였다. 수지는 연신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봄 햇살 같았다. 그 순간 정욱은 오래된 불안을 잠시 잊었다. 그러다 문득 기석의 손이 눈에 들어왔다. 왼손 약지에 옅은 자국 하나. 반지를 끼고 있다가 뺀 듯한 하얗게 남은 흔적. 정욱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설마 아닐 거야. 그녀는 얼른 시선을 돌렸다. 수진의 행복한 표정을 보자 더는 묻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기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물이 좀 차가워서. 정욱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뒤에 묻힌 불안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식사가 끝나고 정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딸 잘 부탁드려요. 기석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니.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창밖에 네온 사인이 비에 젖어 번졌다. 수지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어때? 괜찮은 사람이지? 정욱은 잠시 망설였다가 짧게 대답했다. 응, 괜찮은 것 같네. 택시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둡게 흐릿했다. 정욱은 손을 모은 채 속으로 중얼거렸다. 혹시 또 그럴 리는 없겠지.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그 남자의 손으로 향했다. 그 희미한 자국 하나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택시는 빗속을 달리고 불빛은 점점 멀어졌다. 봄비가 내리던 그날 그녀의 마음에도 조용히 그림자가 내려앉았다. 그날 나는 또다시 그 그림자를 봤다. 사랑에 빠진 딸의 얼굴 속에서 한때 나를 무너뜨렸던 그 표정을. 요즘 수지는 매주 주말이면 집을 비웠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고 평소 입지 않던 화려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는 시간도 길어졌다. 정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런 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수진아, 요즘 회사 일 많아? 응, 프로젝트 중이야. 수지는 짧게 대답하고 현관문을 닫았다. 그 문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렸다. 정옥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가슴 한쪽이 이유 없이 무거웠다. 며칠 후 정옥은 세탁을 하다 수진의 코트를 들었다. 그때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주워들었다. 호텔 영수증이었다. 상단에는 낯선 이름이 찍혀 있었다. H. 기서. 정옥의 손끝이 떨렸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날짜는 지난주 토요일.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아니야, 괜한 오해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불안은 그날 밤 잠들지 않았다. 늦은 밤 복도 끝에서 딸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응, 나도 보고 싶어. 다음 주말에 또 봐요. 문틈 사이로 달콤한 목소리가 흘렀다. 정옥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예전 남편이 바람을 피울 때도 바로 저런 목소리였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증거도 없이 의심하면 안 돼.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아래층에 사는 김순철을 찾아갔다. 남편의 외도 때 도와줬던 사람이었다. 순철 씨, 이번에도 좀 알아봐 줄래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철은 잠시 눈을 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만 기다려요. 사흘 뒤 그는 봉투 하나를 들고 찾아왔다. 표정이 무거웠다. 이거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사진 2장이 들어 있었다. 호텔 라운지에서 웃고 있는 수진과 한기석. 그들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맞닿아 있었다. 또 다른 사진엔 둘이 호텔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정옥의 손이 떨렸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정옥 씨. 순철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멀어졌다. 정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집에 들어왔다. 엄마, 저녁 먹었어? 정옥은 말없이 식탁 위에 사진을 밀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이건 그 사람 유부남이지? 정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는 몰라. 그 사람은 곧 이혼할 거야. 지금은 이름만 부부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옥은 눈을 감았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남편의 변명, 깨진 가정, 그리고 그날의 눈물. 수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다. 정옥은 식탁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탁상 위 시계 초침이 귓가에 울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다. 왜
또 내 딸에게. 그날 밤 정옥은 끝내 잠들지 못했다. 천장 위로 희미한 달빛이 번졌다. 그리고 그 아래서 오래된 상처 하나가 다시 깨어났다. 진실은 늘 가장 믿고 싶지 않은 순간에 드러난다. 그날 나는 내 딸의 사랑이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보았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다. 손에는 구겨진 메모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거기엔 한기석 강남 빌딩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반짝이는 유리 건물 앞. 햇살이 눈부시게 반사되어 건물은 마치 차가운 거울처럼 서 있었다. 정옥은 로비 벤치에 앉아 가방을 꼭 쥐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점심시간까지 2시간이나 남았다. 그녀는 한숨을 삼켰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다. 젊은 직원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다. 한기석 팀장님 계시죠?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하셨죠? 짧은 침묵 뒤 직원이 대답했다. 네. 부인분이 자주 점심 도시락 갖다 주시거든요. 그 한마디가 심장을 찔렀다. 정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휘청이며 로비를 빠져나왔다. 건물 밖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머릿속엔 순철의 말이 떠올랐다. 결혼 3년 차래요. 아직 신혼이죠. 그 말이 지금은 칼날처럼 박혔다. 정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살이 눈을 찔렀다. 우리 딸이 누군가의 집을 무너뜨리고 있구나.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정오가 되자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그때 한 여자가 도시락 가방을 들고 건물로 들어갔다. 베이지색 코트, 단정한 머리, 고운 손. 그녀는 서두르지도 주저하지도 않았다. 저 사람이구나. 정옥은 눈을 떼지 못했다. 20분쯤 뒤 그 여자가 다시 나왔다. 빈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다. 봄 햇살이 얼굴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그 모습이 너무 평온해서 정옥은 눈을 감았다. 기억 속의 장면이 겹쳐졌다. 젊은 시절 남편의 도시락을 싸던 자신. 그때도 웃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이 무너질 줄도 모르고 그 미소가 지금 그 여자에게 겹쳐졌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현관에서 잠시 멈췄다. 수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엄마, 어디 다녀왔어? 정옥은 가방을 내려놓았다. 수진아, 그 남자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 그건 부인이 매일 도시락 싸다 준대. 오늘 내가 직접 봤어. 순간 공기가 멈췄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엄마는 왜 그렇게까지 해? 나를 못 믿어?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못 믿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인 거야. 이미 끝난 결혼이라고 했어요. 곧 이혼한대요. 수진의 외침은 울음으로 번졌다. 정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의 눈에 절박함이 비쳤다. 사랑의 눈먼 사람의 눈빛이었다. 정옥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녀는 그 사진을 조용히 찍기 시작했다. 남편의 얼굴이 잘려나갔다. 손끝이 떨렸고
종이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다. 정옥은 울음을 삼켰다. 입술이 터질 듯 굳게 닫혔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깔렸다. 하늘이 천천히 타오르고 있었다. 정옥은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다. 이 사랑은 누군가의 울음 위에 서 있구나.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발밑에서 사진 조각이 바스락거렸다. 거실에선 수진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그 소리가 오래전 자신의 울음과 겹쳐 들렸다. 밤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두 여자의 사랑은 서로 다른 시간에 같은 상처로 번져가고 있었다. 그날 나는 남편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었다. 사랑은 믿음이라 생각했지만 믿음이란 때로 가장 깊은 어둠이 되기도 한다. 윤혜리는 아침 일찍 눈을 떴다. 주방엔 따뜻한 빛이 흘렀고 식탁 위엔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 샐러드가 차려져 있었다. 남편 한기석이 신문을 들고 앉았다. 오늘 회식 있어. 짧은 한마디에 혜린의 손이 멈췄다.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야. 프로젝트 막바지라 그래. 이해해줘. 기석은 신문을 넘기며 말을 끊었다. 혜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 3년 그녀는 남편을 믿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 배워왔다. 기석이 출근한 뒤 그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볕이 부드럽게 흘러들었다. 결혼 초엔 함께 산책도 자주 했는데 요즘엔 그런 시간이 없었다. 괜한 의심은 하지 말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점심 무렵 혜리는 도시락을 싸서 남편 회사로 향했다. 일주일에 2~3번 이렇게 직접 점심을 가져다 주곤 했다. 로비에서 전화를 걸었다. 여보, 로비야. 내려올 수 있어? 지금 회의 중이야. 안내 데스크에 맡겨줘. 기석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알았어. 맛있게 먹어. 전화를 끊고 도시락을 건네려는데 벤치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고요한 눈빛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혜리는 잠시 멈칫했다. 왠지 모를 낯설미 스쳤다. 그녀는 조용히 인사하고 건물을 나섰다. 하지만 그 시선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저녁 기석은 예정보다 늦게 들어왔다. 옷에선 술 냄새가 났다. 회식 어땠어? 피곤해. 먼저 잘게. 기석은 방으로 들어갔다. 혜리는 홀로 남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켰다. 소리는 들렸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다. 가슴이 묘하게 답답했다. 며칠 후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려다 기석의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이 나왔다. 호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날짜는 지난주 토요일. 그날 그는 워크숍이라 했었다. 워크숍인데 왜 호텔을? 혜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접어 지갑에 넣었다. 다음 날 혜린은 대학 동창 정태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간 좀 낼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할게. 카페 구석, 커피 향이 가득한 자리. 혜리는 조용히 모든 일을 털어놨다. 태미는 말을 아꼈다. 확실한 건 아니지. 회사 일일 수도 있어. 나도 그러길 바라. 근데 요즘 남편이 너무 달라졌어. 그녀의 손이 잔을 꽉 쥐었다. 확인해보고 싶어? 태민의 물음에 혜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흘 뒤 태민이 집으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엔 무거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혜린아, 이거 보고 충격받을 수 있어. 그는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사진 몇 장이 있었다. 기석이 젊은 여자와 웃고 있었다. 그들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맞닿아 있었다. 호텔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뒷모습도 담겨 있었다. 혜리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이건 오해야. 우리 기석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녀는 웃었지만 입가가 떨렸다. 태민이 낮게 말했다. 혜린아, 회사 동료일 거야. 오해야.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우리 기석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 말이 입술 사이에서 부서지듯 흘러나왔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잔 위로 떨어졌다.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그녀의 울음이 조용한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날 밤 혜리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 옆에 누운 남편의 얼굴이 평온했다. 3년 전 결혼식 날의 모습이 겹쳐졌다. 사랑한다던 그 입술, 영원히 지켜주겠다던 그 약속. 그녀는 이불을 덮어주려다 손을 멈췄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태민이 준 명함을 꺼내 들었다. 정태민 변호사 이혼 전문. 활자가 눈물에 번져 흐릿했다. 그녀는 명함을 꼭 쥐고 눈을 감았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밤보다 더 어두웠다. 사람의 상처는 닮아 있다. 때로는 서로를 모른 채 같은 고통을 반복한다. 며칠 후 윤혜리는 남편의 회사 직원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그 여자 이름이 이수진이에요. 어머니랑 같이 산다고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혜리는 손에 쥔 메모지를 한참 바라봤다. 이수진, 푸른 아파트 704호. 종이 위에 글씨가 흐릿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속삭였다. 가야 해. 직접 확인해야 해. 거울 앞에서 단정히 머리를 빗고 회색 코트를 걸쳤다. 립스틱을 들었다가 멈췄다. 오늘은 화장할 필요 없어. 그녀는 립스틱을 내려놓고 문을 나섰다. 아파트 단지 앞 봄바람이 차갑게 스쳤다. 혜리는 7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문이 열리자 복도 끝 704호가 보였다. 초인종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심장이 귀 옆에서 쿵쿵 뛰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다. 60대 후반, 피곤한 눈빛 속에서도 단단함이 있었다. 누구세요? 정욱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혜리는 고개를 숙였다. 한기석의 아내입니다. 그 말이 공기를 가르듯 떨어졌다. 정욱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손에 든 찻잔이 기울며 따뜻한 차가 흘렀다. 어서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혜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다. 아이도 없고 이제야 알았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욱은 고개를 숙였다. 숨이 막히는 듯한 침묵이 흘렀다.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제대로 못 키워서. 정욱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아니에요. 잘못은 그 사람한테 있어요. 혜린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정욱은 찬장에서 물을 꺼내왔다.
물잔이 부딪혀 맑은 소리를 냈다. 저도 그런 남자와 살았어요. 그녀가 입을 열었다. 수진이 아빠가 바람을 피웠죠. 그때 수진이가 10살이었어요. 혜리는 말을 잃었다. 두 여자의 눈빛이 마주쳤다. 서로 다른 세대, 그러나 같은 상처. 이혼하셨어요? 네. 그 뒤로 혼자 키웠어요. 정욱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런데 내 딸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네요. 그녀의 목소리엔 슬픔보다 깊은 자책이 깃들어 있었다. 혜리는 가방을 열어 명함 한 장을 꺼냈다. 정태민 변호사, 이혼 전문.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혜린의 목소리가 낮았다.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도 진실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정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혜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 갈게요. 정욱도 따라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혜린은 잠시 멈춰섰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찻잔 속 물결이 흔들렸다. 정욱은 식탁으로 돌아와 주저앉았다. 손끝이 떨렸다. 명함 위의 글씨가 시야에서 흐려졌다. 이혼 전문. 그 단어가 묘하게 가슴을 찔렀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다. 정욱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한참 후 그녀는 수진의 방문 앞에 섰다. 문 앞에서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 노크하지 못했다. 돌아서려는데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 위에 가느다란 금이 보였다. 언젠가 생긴 줄금.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다. 그건 어쩌면 그녀들의 마음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날 엄마의 예감은 끝내 틀리지 않았다. 사랑은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거짓으로 끝난다. 일주일 후 수지는 큰 캐리어를 끌며 현관에 섰다. 정욱은 문가에 서서 딸을 바라봤다. 수진아, 정말 가는 거야? 엄마는 절대 이해 못할 거야. 수지는 뒤돌지 않았다. 그 사람과 함께 살 거야. 곧 이혼한대. 정욱이 팔을 잡으려 했지만 수지는 뿌리쳤다. 엄마, 나 이제 어른이야. 내 선택이야. 문이 쾅 닫히고 정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수지는 기석이 얻어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었다. 기석은 주말마다 찾아왔다. 아내한테 이혼 얘기 꺼냈어. 정말? 뭐래? 시간이 좀 필요하대. 곧 정리될 거야. 그의 미소에 수지는 모든 불안을 덮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기석의 발걸음이 줄었다. 전화 대신 메시지, 사랑 대신 변명. 회의 중, 나중에 연락할게. 짧은 문장이 가슴을 무너뜨렸다. 어느 밤 그는 술에 취해 들어왔다. 이혼은 언제 하는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피곤하다고. 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날 밤 수지는 끝내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임신 검사를 받았다. 정상이세요. 임신은 아니네요. 짧은 의사의 말이 비처럼 내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전화를 걸었다. 오늘 저녁에 볼 수 있어? 오늘은 안 돼. 중요한 미팅 있어. 전화가 뚝 끊겼다. 그녀는 공중전화 부스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밤이 되자 그녀는 노트북을 켰다.
한기석 인터뷰, 결혼 3년 차, 가정의 균형을 말하다. 그 기사의 날짜는 2달 전이었다. 수진의 손이 떨렸다. 3년 차, 아직도 그 집의 남편이야. 사내 소식란엔 그의 사진이 또 있었다. 다른 여자와 함께 웃고 있는 기석. 노트북 화면이 눈물로 번졌다. 그녀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야 해. 오후 기석의 아파트 앞에 섰다. 고급 단지의 유리문이 자신을 비췄다.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다리가 풀렸다. 할 수 있어. 그녀는 속삭였다. 벨이 울리고 한참 후 문이 열렸다. 단정한 여자 윤혜린.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말이 필요 없었다. 혜린의 눈에는 분노 대신 슬픔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딸깍 자물쇠 잠기는 소리. 그 소리가 수진의 심장을 닫아버렸다. 그녀는 복도에 주저앉았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혔다. 나는 뭘 한 거지? 울음이 작게 새어나왔다. 복도는 고요했다. 어디선가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다. 수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저녁 햇살이 복도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사랑은 그렇게 아무 소리 없이 끝났다. 그날도 비가 내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다. 봄비였다. 이제는 누군가의 눈물이 아니라 세상을 씻어내는 소리처럼 들렸다. 정옥은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윤혜린 이름이 떴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윤혜린입니다. 익숙한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 정옥은 조심스레 물었다. 잘 지내셨어요? 그럭저럭요. 짧은 침묵 뒤에 혜린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 사람요, 또 다른 여자와 살고 있대요. 정옥의 손이 멈췄다. 회사 후배래요. 28살.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결국 아무도 채워주지 못했나 봐요. 정옥의 목소리가 작게 흘렀다. 혜린이 말없이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덧붙였다.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정옥은 눈을 감았다. 예전 남편이 떠올랐다. 그 말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내 남편도 그랬죠. 잠시 침묵. 두 여자의 숨소리만 들렸다. 이혼은 잘 진행 중이에요. 그래요. 잘했어요. 혜린의 목소리에 잔잔한 평온이 비쳤다. 이제는 괜찮아요. 다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따님은 요즘 어떠세요? 카페에서 일해요. 이제 조금씩 웃어요. 다행이네요. 잠시 침묵. 비가 점점 잔잔해졌다. 어머니, 저 이제 끊을게요. 그래요. 고마워요, 혜린 씨. 뚝 전화가 끊겼다. 정옥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내렸다. 원두 가는 소리와 커피 향이 조용히 퍼졌다. 창밖의 비는 멎었다. 무지개가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봄은 오는구나. 현관문이 열렸다. 엄마, 나왔어. 수진의 목소리였다. 밝은 웃음, 조금은 성숙해진 눈빛. 엄마, 오늘 손님이 커피 마셨대. 그래, 잘했네. 정옥은 딸을 보며 미소 지었다. 밥 먹자.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밥그릇에서 김이 올랐다. 이제 그만, 바람은 끝났으니까. 엄마, 뭐라고? 아니야. 맛있게 먹자. 밥이 따뜻했다. 시계 초침이 째깍거렸다. 한 달이 흘렀다. 수진의 하루는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었다.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일어나 머리를 묶었다. 거울 속 표정이 예전보다 단단했다. 엄마, 나 나가요. 조심히 가. 정옥은 창가에 서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봄볕이 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설거지를 마친 정옥은 책상으로 갔다.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표지에는 이수진의 엄마 박정옥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다. 정옥은 날짜를 적었다. 2025년 5월 15일. 그리고 펜을 들었다. 그 여자는 믿었다. 남편을, 결혼을, 미래를. 내 딸도 믿었다. 사랑을, 약속을, 함께할 시간을. 하지만 사랑은 믿음만으로 남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멈춰 창밖을 보았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흘러들었다. 바람에 새잎이 살랑였다. 정옥은 다시 펜을 움직였다. 혜린 씨는 도시락을 싸고 편지를 썼다. 매일 남편을 믿으며 살았다. 그런데 그 사랑이 배신당했을 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대신 진실을 마주하고 일어섰다. 수진이는 이제 커피를 내린다. 그 손끝에서 새로운 삶이 흘러나온다. 미련은 없다. 그저 조용한 미소가 있을 뿐이다. 나는 그저 엄마다. 막을 수도 대신 아플 수도 없다. 그저 곁에서 기다릴 뿐이다.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 점심 집에서 먹을게. 김치찌개 해줘. 정옥이 미소 지었다. 알았어. 맛있게 해놓을게. 그녀는 마지막 줄을 썼다. 봄이 왔다.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햇살이 우리 마음에도 스며든다. 노트를 닫고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그래도 봄이 오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부엌에서는 김치찌개 끓는 소리가 들렸다. 고춧가루 향이 집안을 채웠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다. 엄마, 냄새 좋다. 손 씻고 앉아. 두 모녀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많이 먹어라. 정옥은 딸의 밥그릇에 국을 더 떠줬다. 그 순간 햇살이 식탁 위로 내리쬐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따뜻하게 물들었다. 평범한 하루가 이토록 고마운 줄 이제야 알았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반전을 함께 해주세요. 극적 반전,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남는 이야기.